요즘 아무리 자도 피곤하지 않나요? 출근길에 한숨이 먼저 나오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혼자인 기분이 들 때 그게 바로 번아웃이 우리 안에 들어온 신호입니다. 저는 한때 일하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참으면 언젠가 보상받는다. 그 문장을 내 몸처럼 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하루를 끝내고 나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기쁨도 슬픔도 성취감도 사라진 그 공허함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고 있었구나. 에밀리 너고스키의 책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반응의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말하죠.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이며 그 반응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당신의 몸과 마음은 계속 불타고 있다. 그래서 번아웃은 단순히 휴식 부족이 아니라 완결되지 못한 생존의 본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왜 번아웃에 빠지고 그 불을 어떻게 꺼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있는 나로 돌아오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멈춰버린 느낌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번아웃이라는 불길 속에서 다시 회복의 불씨를 찾아볼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 가득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린 이렇게 말하죠. 나 너무 피곤한가 봐. 하지만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지쳐버린 거예요. 에밀리 너고스키는 말합니다. 번아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끝나지 않은 감정의 순환 고리라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몸은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싸우지도 도망치지도 못한 채 그 감정을 계속 눌러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의 에너지는 끝내 사라지지 못하고 계속 불완전한 긴장으로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번아웃의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매일 미소를 띠고 일하지만 속으로는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럴 때 마음속의 스위치는 천천히 꺼짐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노력합니다. 이 정도로 힘든 건 다들 겪는 거야. 나만 약한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이미 고장난 마음에 더 많은 일을 얹죠. 번아웃의 진짜 공포는 당신이 지쳐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감정은 멈춰 있어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고 일을 해도 아무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치 감정의 좀비처럼 살아가죠. 에밀리 너고스키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몸 전체가 경험하는 생리적 반응이다. 즉, 감정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그 과정을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슬퍼도 괜찮은 척합니다. 불안해도 다 잘 될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 순간 감정의 회로는 닫히지 못한 채 멈추고 그 잔재가 몸에 쌓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결국 번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번아웃은 더 이상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더 긴 휴가나 수면이 아니라 닫히지 않은 감정의 고리를 완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번아웃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쉬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을 끝까지 느끼고 보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몸은 언제나 먼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쳐있다는 걸, 내가 외롭다는 걸, 내가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걸. 그런데 우린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며 살아왔죠. 에밀리 너고스키는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감정이 아니라 반응의 순환이다. 즉, 어떤 일이 우리를 위협하면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기 위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근육은 긴장하고 호흡은 짧아지고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끝나야 몸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데 우린 늘 그걸 도중에 멈춥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사람 관계에서의 서운함, 쌓인 분노와 걱정들, 그걸 해소하지 못한 채 그냥 다음 날을 맞이하죠. 결국 몸은 말없이 항해합니다. 수면장애, 두통, 소화불량, 이유 모를 피로감.
이 모든 게 사실은 끝나지 않은 스트레스의 잔향이에요. 몸은 계속해서 위기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그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휴가를 가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죠.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이 여전히 생존 모드로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고스키는 해결의 열쇠를 완결에 둡니다. 즉, 감정의 순환을 끝까지 완주하는 것. 그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거나 깊게 호흡을 하거나 신뢰하는 사람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단순한 행위들이 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 위험은 지나갔어. 그 순간 우리 몸은 비로소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의 고리를 닫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신호를 들을 용기. 그게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밤 당신의 몸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들어보세요. 그게 당신이 놓치고 있던 회복의 언어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착한 마음이 내 안의 불씨를 조금씩 태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에밀리 너고스키는 이 심리를 착한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좋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 이름 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늘 남을 위해 에너지를 쓰는 사람. 연구에 따르면 자기 희생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번아웃에 걸릴 확률이 평균 2.5배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며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쌓아두고 감정의 신호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이유가 된다면 그건 이미 건강한 선택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쏟는 게 당연하다고 믿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 안에서 작은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요. 에밀리 너고스키는 말합니다. 진짜 친절은 자기 자신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에너지도 점점 사라진다. 즉,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전에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피하려고 합니다. 화를 내면 안 되고 슬픔을 느끼면 약한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참고 억누르고 숨깁니다. 하지만 에밀리 너고스키는 말합니다. 감정을 끝까지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 속에서 계속 순환한다. 우리가 번아웃 상태에 있는 이유. 사실 그 대부분은 감정을 끝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경험한 사람은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50% 이상 빨라지고 면역력도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결됩니다. 슬픔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면 그 에너지는 몸 안에 갇혀 끝내 번아웃이라는 형태로 폭발합니다. 저도 한때 울지 않고 참으면서 버텼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텅 비어버렸고 몸도 피로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느껴봐.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그 말 한마디가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흐르게 하고 몸과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혼자서 강해야 하고 혼자서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에밀리 너고스키는 말합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스트레스, 피로, 그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완화되거나 악화됩니다. 연구 사례를 보면 친밀한 사람과 공감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반응이 3040%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고립된 사람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과 마음이 쉽게 무너집니다. 즉, 번아웃 회복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감정을 나누는 순간
우리의 뇌는 위기 상황이 끝났다라고 인식합니다. 그 순간 신체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버티기만 하던 시절, 한 친구와 마음을 털어놓고 나서야 비로소 숨 쉴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혼자 명상해도 운동해도 마음 깊은 곳의 피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건네세요. 혼자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복은 연결 속에서 시작됩니다. 번아웃을 겪고 나면 우리는 흔히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약해서, 나는 충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보다 못해서. 하지만 에밀리 너고스키는 말합니다. 번아웃은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견뎌왔다는 신호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번아웃 이후의 삶은 더 이상 강하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꾸준히 타는 불씨와 같습니다. 연구에서도 한 번 번아웃을 경험한 사람은 회복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 즉 회복력 리질리언스의 눈에 띄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즐기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리게 흘러도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에밀리 너고스키는 강조합니다. 성취가 아니라 존재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혹시 당신도 아직 빠르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살아가려 하나요? 오늘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자신에게 불씨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보세요. 번아웃 이후의 삶은 폭발하는 불꽃이 아니라 작지만 끊임없이 타오르는 불씨처럼 살아가는 것.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그 불씨를 지키며 나아가세요. 우리는 번아웃을 겪으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스스로를 태우는 삶은 아무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 오늘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고 감정을 느끼는 것. 울고 싶으면 울기, 힘들면 말하기, 잠시 멈추고 호흡하기.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당신 몸과 마음의 순환을 닫고 번아웃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분만이라도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신체의 신호를 관찰한 사람은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삶의 만족도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작은 실천, 한 번의 호흡, 한 번의 대화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번아웃은 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멈추고 돌아보고 회복하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버티는 대신 회복할 시간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덜 완벽하더라도 그 불씨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세요.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견뎌온 사람입니다. 오늘 단 한 가지 행동만 해보세요. 감정을 느끼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조용하지만 꾸준한 불씨로서 삶을 따뜻하게 지켜줄 것입니다.